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켈리쌤 제이예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하고 이제부터 캘리그라피를 공부할 건데요. 얼굴을 보지 않고 동영상으로 만나게 돼서 조금은 답답하지만 그래도 이 수업이 끝나고 나서는 조금 캘리에 대해서 재미와 또 실력이 쑥쑥 자라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인데요. 캘리그라피는 예쁜 글씨를 쓰는 거라고 친구들이 알고 있을 거예요. 맞아요. 캘리는 예쁜 글씨를 쓰는 거지만 굉장히 디자인적인 글씨를 쓰는 거라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공부할 캘리그라피의 목차를 살펴보면 캘리그라피의 어원을 일단 공부할 거고요. 캘리그라피의 문화적 특징, 문화적으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문화권에 따라서 짚어줄 거고요. 캘리그라피의 선이란 무엇인지 정의를 한번 내려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선연습하고 다음에 판본체를 공부하고 판본체를 이용한 소품을 만드는 것까지가 오늘의 수업입니다. 아셨죠, 친구들? 지금부터는 캘리그라피의 어원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캘리그라피는 그리스어의 어원을 두고 있는데요. 아름다운 칼로스와 필적, 이 쓰는 그래피의 합성어가 칼로스그라피가 어원이에요. 지금은 캘리그라피라고 말을 하는데 이 뜻은 글이 가지고 있는 뜻에 맞게 아주 아름답게 글을 쓰는 것, 이거를 캘리그라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서양에서는 아름다운 글씨를 사람들이 좋아했는데 그는 꽃장식을 하거나 이럴 때 많이 썼대요. 한자 문화권에서는 어떨까요? 한자 문화권에서는 붓으로 쓰는 글씨를 아주 예술적 가치를 부여해서 높게 평가했죠.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아라비아 문화권에서도 캘리그라피가 있어요. 요거는 세 가지를 구분해서 선생님이 요 다음번으로 설명을 할게요. 즉 캘리그라피란 아름다운 글씨라는 말이죠. 그 글이 가지고 있는 뜻에 맞게 아름답게 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캘리그라피의 문화적 특징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첫 번째, 동양 문화권. 동양 문화권은 정신적인 표현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생각과 사상, 이렇게 그런 것들을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표현을 했던 거죠. 뭘 가지고? 모피를 가지고, 그러니까 동물의 털을 가지고 만든 붓을 사용해서 아주 표현을 자유롭게 했는데 모필이라는 이 붓이 내가 가고자 하는 선을 마음대로 그을 수가 있죠. 또 먹이라는 요소가 진한 것도 표현할 수 있고 흐린 것도 표현할 수 있고, 그래서 예술적인 작품을 만들기가 쉬웠어요. 그래서 그렇게 높게 예술적인 것이 아주 풍부한 작품을 사람들은 감상을 했죠. 그래서 사람들은 조금 더 멋있고 아름다운 글씨를 쓰려고 했을 거예요. 그죠? 이게 동양 문화권의 특징이에요. 현대에 와서는 동양 문화권에서도 여러 가지 재료를 사용해서 캘리그라피를 쓰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그럼 서양 문화권에서는 친구들도 잘 알고 있듯이 평필, 납작한 도구와 펜을 사용해서 조금 표현은 한정적이지만 이런 도구를 가지고 장식적인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표현 유형은 기능적인 것, 그러니까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부가 되는 기능으로 캘리그라피라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주로 꽃장식,
기억을 하는 것에 캘리그라피를 사용을 했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영문자를 꾸미는 것들을 아마 많이 봐왔을 거예요. 그래서 더 부가적으로 설명은 안 하고 다음 문화권으로 넘어갈게요. 아랍 문화권의 캘리그라피는 친구들이 많이 접해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독특하죠. 그리고 우리는 영어를 잘 쓰기 때문에 영어로 쓰여진 캘리그라피가 어떤 뜻인지 좀 알 수 있지만 아랍어로 써있는 캘리그라피는 봐도 무슨 글씨인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기하학적으로 아주 독창적이라는 거, 그리고 이쪽 문화권들은 이제 신성적인 표현을 위주로 표현을 했는데 알라 신을 찬양하거나 성전을 꾸미는데 이 캘리그라피가 사용되었어요. 그리고 표현 도구로는 납작한 붓 이런 것들을 사용했기 때문에 아주 조금은 선으로만 되어 있는 단조롭긴 하지만 한정적인 표현을 가진 기하학적인 문양이 아주 독특해요. 그죠? 한지는 그냥 면이 있어요. 부드러운 면하고 거친 면. 글씨는 부드러운 면에 쓸 거예요. 부드러운 면을 윗면으로 해서 자리를 잡겠습니다. 다음에는 문진을 가지고 종이를 움직이지 않게 고정을 시켜줄 거예요. 이렇게 하면 글씨 준비를 마친 거예요. 지금부터 붓에 대해서, 붓 잡는 법에 대해서 선생님이 지금 설명하겠습니다. 붓은 큰 붓을 잡을 때는 쌍검법이라고 하여서 이렇게 세 손가락을 가지고 붓을 받치고 글을 쓰는데 나머지 두 개는 붓이 흔들리지 않도록 받쳐주고 이렇게 큰 붓을 제어할 때 쓰는 법이 쌍검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작은 붓을 가지고 수업을 할 거니까 여기 있어요. 작은 붓. 작은 붓은 어떻게 잡냐면 작은 붓은 단검법이라고 해서 엄지와 검지로 붓을 잡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 세 손가락은 붓에 살며시 붙여줘요. 근데 붓을 잡을 때는 손가락이 다 떨어지면 안 되고 손가락이 다 붙어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붓을 잡을 때는 부드럽게 가볍게 잡아야 돼요. 꽉 잡으면 안 돼요. 꽉 잡으면 글씨를 제어하는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붓을 가볍게 쥐고 엄지와 검지는 원을 그리듯이 이런 모양을 하고 이 손 안에는 달걀 하나를 집은 듯이 이런 모양으로 붓을 잡아야 돼요. 이렇게 잡은 다음에 선을 그을 텐데요. 이때 엄지는 오른쪽으로 가는 걸 제어해줘요. 그리고 검지는 아래로 가는 선을 제어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나머지 세 손가락은 그 선이 잘 가도록 받쳐주는 거예요. 선을 그어 보겠습니다. 일정하게 선을 그리는데 선생님이 움직이는 선을 잘 봐주세요. 뭐냐면 여기 시작하는 이 부분은 옆, 여기는 회봉이라고 해요. 맨 처음에 붓끝을 약간 안쪽으로 밀었다가 바깥쪽으로 쭉 해서 한번 붓을 돌려서 안으로 밀어넣는 거예요. 이게 회봉입니다. 이렇게 선 연습을 할 거예요.
지금부터 역봉과 해봉을 연습하는데 5번을 그려보세요. 1번, 2번, 3번, 4번, 5번 다 그리셨나요? 그러면 지금부터 다시 다른 종이로 선생님이 선생님이 아까 얘기한 역봉과 회봉을 생각하면서 선을 그릴 건데 지금은 가늘게 선을 그릴 거예요. 어떻게 그리냐면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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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선은 일정하게 그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짧은 선을 연습할 거예요.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1번, 2번, 3번, 4번, 5번. 그리셨나요? 이게 1번 선은 가는 선이에요. 그 다음에는 두꺼운 선을 그려줄 거예요. 모두 선은 짧게 일정하게 그려졌죠? 다음번 선은 가는 선을 그리고 다시 조금 더 굵은 선, 그 다음에 조금 더 굵은 선, 그 다음에 더 굵은 선, 마지막은 완전 굵은 선을 그려볼게요.
먹에 붓에 먹을 묻힐 때는 흠뻑 적신 다음에 붓끝을 버루에서 모아줘야 돼요. 이것도 선생님 한번 보여줄게요. 붓에 먹물을 묻힐 때는 흠뻑 이렇게 적셔주세요. 흠뻑 적셔준 다음에 모서리에 붓을 돌려가면서 먹물을 떨어주는데요. 이럴 때 보면 느낌으로 알 거예요. 너무 먹물이 많지 않게끔까지 털어주세요. 그 다음에 화선지에 글을 쓰기 전에는 화선지나 종이에 얼마큼 묻어 나오는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붓을 정리하세요. 정리한 다음에 글을 쓰는 거예요. 아셨죠? 작은 붓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붓도 흠뻑 적신 다음에 뚝뚝 떨어질 거예요. 보이시나요? 먹이 뚝뚝 떨어지죠. 이런 상태로 글을 쓰면 화선지에 다 번져요. 그래서 번지니까 안 되니까 꼭 털어내 주세요. 털어내서 머루에다가 이렇게 붓을 모아서 그 다음에 글을 써주면 돼요. 근데 집에서 친구들이 벼루가 없을 수 있잖아요. 벼루가 없을 때는 종이컵에다가 먹물을 부어서 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먹물을 여기다가 부어서 쓸 때는 끝에다가 이렇게 붓을 가지런히 모아주듯 쓸어주고, 그 다음에 붓끝이 모여졌는지 확인하고 화선지나 휴지 같은 걸로 그어보는 거예요. 잘 묻어나는지, 너무 많이 묻어나지는 않는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화선지에 글을 쓰면 돼요. 아셨죠? 그 다음에는 세워서 그릴게요. 세워서 그려주세요. 또 세워서 굵은 선을 그릴 거예요. 지금 쓰고 있는 종이가 연습지잖아요. 저희가 쓰고 있는 게. 그래서 선생님 그 연습지로 쓰고 있는데, 이 연습지는 그 약간 한지보다 흡수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지금 선을 잘 보면 알겠지만 삐뚤삐뚤해지고, 선이 딱 그었을 때 바로 흡수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약간 더 삐뚤삐뚤해져요. 그러니까 그거 감안하고 요 다음 영상에서는 한지에다가 선생님이 그릴 거거든요. 그러면 한지에다 그렸을 때는 먹선이 바로 스며들기 때문에 이 삐뚤빼뚤한 거 없이 바로 스며들어요. 그래서 좋은 작품들은 좋은 종이, 비싼 종이에다 그리는 게 다 이유가 있거든요. 지금은 친구들이 연습을 하는 거니까 약간 삐뚤빼뚤해지더라도 연습지에다가 계속 손을 일정하게 그리려고 노력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아셨죠? 기본적인 선 긋기가 끝났고요. 지금부터 다시 처음부터 여러 가지 선을 연습을 할 거예요. 가는 선부터 그어 볼 거예요. 따라하세요, 친구들. 가는 선을 그리고 좀 더 굵은 선을 그릴 거예요. 앞으로 갔다가 뒤로 쭉 엄지에 힘을 주고 쭉 밀어주죠. 그 다음에 다시 회봉을 합니다. 선을 마무리한 거예요. 조금 더 굵은 선을 그려 볼 거예요. 천천히 끝은 회봉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그려볼 거예요. 친구들 잘 따라오고 있죠? 조금 더 굵은 선을 그릴 때는 붓을 조금 더 눌러야 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다시 회봉으로 마무리를 하고요. 선의 간격은 일정하게 하려고 하고 선의 굵기도 일정하게 쓰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이제 세로선을 다시 한번 그려 볼게요. 이렇게 아래로 선을 그어 봤는데요. 친구들은 지금 가로선과 세로선을 계속 연습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가는 선과 굵은 선도 연습을 열심히 해야 돼요. 지금부터 선생님하고 같이 선 연습을 해요. 이제 조금 더 굵어진 선이죠. 이제는 긴 선을 한번 그려볼까요? 이때는 긴 선을 그릴 때는 어깨로 밀듯이 쭉 선을 그어야 돼요. 열심히 하고 있나요? 다음에는 선생님이 쿠레타케 붓을 보여줄 거예요. 붓도 사용하지만 쿠레타케도 많이 사용하는 재료인데요. 쿠레타켓은 모가 인조모가 들어있는 것이고요. 쿠레타케 중에서도 이 붓은 스펀지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안에 촉이 스펀지로 되어 있어서 선이 좀 달라요. 그렇지만 다 캘리를 쓸 때 하는 것이고요. 선생님이 지금 이제 쿠레타케 가지고 22호 가지고 선생님이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쿠레타케도 쌍건법이 아닌 단건법으로 선을 싹 쥐고 선을 그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힘주지 않고 천천히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선을 그어주세요. 그 다음에 세로도 그어주세요. 친구들은 쿠레타켓이 아닌 붓으로 그려야 되겠죠? 이렇게 직선을 짧은 선, 긴 선 계속 연습을 하겠습니다. 친구들이 쭉 열심히 선을 혼자서 그려보세요. 잘 제어가 되는지, 그리고 간격은 일정하게 되는지, 그리고 가는 선과 굵은 선은 잘 되고 있는지 친구들은 선 제어를 하면서 연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선을 그으면서 이렇게 격자도 연습하고요. 짧은 선도 일정하게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캘리그라피는 선을 제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직선을 잘 그리는 연습이 되어 있어야 하고요. 그거는 많은 연습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시간 날 때 선 연습을 하는데 볼펜 갖고 해도 돼요. 요 붓은
캘리그라피 중에서 일직선으로 보이시나요? 굵은 겁니다. 보면 납작부처럼 돼요. 펜촉이 납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독특한 글씨체를 쓸 때 사용하는 펜이에요. 얘도 마찬가지로 일정하게, 아마 친구들 중에는 이런 펜을 갖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집에서 공부하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많이 쓰는 이렇게 생긴 붓, 이렇게 생긴 붓이 아니라 펜 갖고도 연습을 해보세요. 일정하게 그리는 연습. 그리고 펜을 꽉 쥐는 게 아니라 살며시 짚고 편안하게 선을 긋는 거예요. 집에 볼펜이 있으면 볼펜으로도 연습하고 사인펜이 있으면 사인펜으로도 연습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지금은 붓으로 우리가 공부를 할 거니까 붓을 가지고 연습을 많이 하는 게 좋겠죠? 이렇게 굵은 선, 긴 선도 그려보고, 길게 할 때는 굵게도 한번 해볼까요? 굵은 선도 쭉 해서 끝에 가서는 붓을 들어주면서 돌려서 마무리를 해주는 거. 열심히 하고 있나요? 잘 따라오고 있죠? 굵은 선을 쭉 그려서 끝에서는 붓을 들어주면서 살짝 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붓을 제어해서 선 연습을 합니다. 선생님이 쉬고 있다고 친구들도 쉬고 있으면 안 돼요. 계속 그려야 돼요. 선을 쭉 그려주세요. 짧은 선, 긴 선, 위로, 아니 가로선, 세로선 겹치게도 그리고. 그런데 맨 처음에는 이렇게 선이 일정하게 가지 않아요. 그렇지만 실망할 필요 없어요. 왜냐면 맨 처음부터 잘하는 친구는 없거든요. 선생님도 잘 못했어요. 자꾸 연습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을 믿고 쭉 선을 한번 연습해 볼 거예요. 집에 다른 펜들이 있으면 다른 펜 갖고도 연습을 쭉 해보세요. 일정하게 그리는 연습. 다음번에는 다른 선 연습을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웨이브가 있는 곡선 연습을 할 거예요. 곡선은 친구들도 많이 해봤으니까 선생님이 편안한 마음으로 웨이브를 일정하게 웨이브를 그려주세요. 올라가는 선이나 내려오는 선이 간격이 일정하게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것도 선을 제어하는 방법이니까 친구들이 잘 안되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정확하게 굵기를 일정하게 하려고 노력하면서 하면 좋아요. 그 다음에는 선인데 굵게 얇게, 굵게 얇게, 굵게 얇게. 이럴 때는 붓을 눌렀다가 아래 내릴 때는 붓을 들어줘야 돼요. 이 부분은 붓을 들어줬겠죠. 붓을 들어줬다가 다시 위로 올라갈 때는 붓을 눌러서, 그러면 웨이브를 주는데 굵기가 다른 선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붓을 들었다가 살짝 들었다가 뉘었다가 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눌렀다가 내렸다가, 내릴 때는 들었다가 다시 눌렀다가 내렸다가, 이런 식으로 굵은 선과 가는 선이 믹스되도록 친구들 선 연습을 해주세요. 이번에는 요철 모양. 꺾일 때 잠깐 멈춰서 붓의 방향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는 선도 띄지 말고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위로 올라갈 때 반대로 가니까 조금 이상하죠. 그렇지만 위로도 선을 그어보세요. 꺾이는 선도 생각하면서 선을 그어보세요. 이번에는 지그재그 한번 해볼게요. 이 지그재그 연습도 되게 중요한데요. 친구들이 여기 간격과 여기 간격, 그 다음에 방향성, 지금 이 방향을 간 것들은 일정하게 가고 있죠. 아래로 내려오는 선도 일정하게 가고 있죠. 간격도 일정하게 가고 있죠. 이런 선 연습이 중요합니다. 선 연습 해주세요. 선생님이 멈췄다고 계속 친구들도 멈춘 건 아니겠죠. 계속 선생님이 안 보이지만 친구들은 열심히 하고 있으리라고 선생님은 믿고 있어요. 이렇게 일정한 선을 N자가 모여진 것처럼, 그리고 방향은 오른쪽으로 갈 때 이것도 아래로 내려오거나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일정하게 일직선을 이루면서 가도록 선을 그어주세요. 2번 그리겠습니다. 2번 해주세요. 이 펜이 잘 안 나오네. 프레타케 갖고도 한번 해볼까요? 이건 24호. 선이 조금 더 붓보다 가늘죠? 아이고, 마음이 급했어. 일정한 방법 선으로 해주세요. 이번에는 여기다 그냥 그려야 되겠다. 내려왔다가 다시 꺾였다가 내려왔다가 꺾여서 다시 한번 굴려주고 다시 한번 굴려주고, 웨이브가 겹친 선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정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여기도 간격이 일정하게 되는 연습을 해야 돼요. 방향도 마찬가지예요.
볼펜 갖고도 해주시고 집에 있는 거 뭐든 연습해도 돼요. 계속 하다 보면 일정한 선이 나오게 되어 있으니까요. 친구들 실망하지 말고 선을 그어보도록 합시다. 이번에는 필압 조절이라고 해요. 필압. 뭐냐면 선에 힘을 주었다가 빼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요. 선을 그을 때 푹 힘을 주었죠? 힘을 빼면 끝에 선이 가늘어져요. 그죠? 여기는 힘을 준 부분이고 이 부분은 힘을 뺀 부분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선을 세워서 푹 찍어서 가늘게, 푹 찍어서 가늘게, 그 다음에 길게 또 해보세요. 빼는 거예요. 아래로도 가늘게, 굵게 가늘게 힘을 주어서, 그 다음에 힘을 주었다가 뺐다가, 힘을 주었다가 뺐다가, 힘을 주었다가 뺐다가, 힘을 주었다가 뺐다가. 붓을 제어하는 능력을 키우는 시간입니다. 필압 조절 선 연습이에요. 다시 이번엔 길게 한번 해볼게요. 꾹 눌렀다가 슬며시 들어서 쭉 가다가 다시 쿡, 이렇게 선을 제어해 줘 볼게요. 다시 이번엔 짧게 그 다음에 길게, 길게라고 그랬는데 선생님 길어졌다가 짧아졌네요. 길게. 이번에는 빠르게 선을 긋는 거예요. 천천히 쿡 눌렀다가 살며시 하는 것이 아니라 빠르게. 그렇지만 선을 끝에 갈 때 들어줘야 되죠. 빠르게. 그러면 더 길게 쓰면 이런 선도 나올 거예요. 필압 조절. 필압 조절 선 연습을 친구들 해보세요. 이번에는 도형을 해보겠습니다. 세모, 네모, 동그라미. 선생님은 도형을 그릴 때 한 번에 안 그렸죠? 한 번에 그리는 것보다 나눠서 선을 제어해 주는 것도 되게 좋아요. 또 작은 도형도 그려주고요. 세모, 또 옆으로 삐죽한
세모도 그려주고요. 아래로 뾰족한 세모도 그려주세요. 네모도 마찬가지예요. 정사각도 그려보고 직사각형도 그려보고 옆으로 긴 직사각형도 그려보고 네모난 것도 그려보고 마른 모도 그려보고 동그라미도 마찬가지예요. 타원형도 그려보고 아래로 타원형도 그려보고 조그만 원도 그려보고 큰 원도 그려보고 별도 그려볼까요? 별은 5개의 점을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가운데는 원처럼 보여야 되죠.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점을 찍어 놓고 그 다음에 그리면 돼요. 별도 그려주세요. 별도 그려보고 이번에는 세모 중에서 안으로 골뱅이처럼 들어가는 세모도 그려주세요. 네모도 마찬가지예요. 네모도 점점 작아지는 네모, 미로처럼. 동그라미도 마찬가지예요. 선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붓을 자유롭게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검지와 엄지의 역할이 중요해요. 그리고 팔의 운동도 어깨를 이용한 선을 긋는 연습,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나비도 있겠죠. 나비는 대칭, 나비도 그려보고 꽃도 그려볼까요? 왜 선으로 이런 걸 그리는지 궁금하죠? 요즘엔 그냥 글만 쓰는 게 아니라 캘리를 쓰고 캘리 글씨에 감성을 더해주기 위해서 자그마한 그림 같은 게 들어가잖아요. 그럴 때 붓으로 슬쩍슬쩍 그려주거나 아니면 사인펜이나 다른 도구를 이용해서 그려줄 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선 연습은 항상 중요합니다. 선 연습 또 뭘 그려볼까요? 사과? 사과 하트같이 됐네. 동그랗게 그려서 하면 오렌지 같죠? 점 찍은 오렌지. 도형 연습, 각자 그리고 싶은 도형 연습 해보세요.
지금부터 판본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려고 해요. 판본체는 글자의 중심을 맞추는 것이 특징이에요. 판본체로 된 책들은 훈민정음, 월인석보, 월인청강지곡 이런 것들이 있고요. 훈민정음은 최초로 나타난 한글 서체예요. 회계 굵기가 일정하고 처음과 끝이 동일하게 그런 비례를 가지면서 쓰여진 서체인데요. 회계 끝을 보면 둥글게 되어 있는 것을 원필, 네모나게 되어 약간 각이 진 거는 병필이라고 해요. 참고로 알아두세요. 판본체의 글씨의 외형은 대개 사각형이고요. 회계 굵기가 일정해요. 가로획과 세로획은 수직과 수평을 유지하듯이 그런 외형을 띠고 있어요. 획과 획 사이도 대체로 같게 하는 게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판본체를 써볼게요. 지금부터 판본체를 연습할 건데요. 판본체는 글씨 쓰기가 쉬운 것이에요. 그냥 네모나게만 쓰면 되거든요. 네모나게 쓰지만 법칙이 있어요. 그 법칙들을 지금 선생님하고 지금 연습을 하도록 해요. 보면 자음을 보면요. 자음을 보면 기역자를 쓸 때 역봉을 하고 쭉 가서 눌러준 다음에 꺾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 다음 회봉을 하겠죠. 그러면 선이 예뻐질 거예요. 니은도 마찬가지예요. 니은 쭉 가서 옆으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옆으로 갔다가 아래로 내려온 선을 붓을 들어서 바꿔주고 그어주는 거예요. 니은은 마찬가지로 디귿은 마찬가지로 니은에서 바꿔주겠죠. 리을은 리을의 기역과 니은도 역시 붓의 방향을 돌려서 한 다음에 돌린 다음에 바꿔주는 거예요. 해서 돌린 다음에 바꿔주는 거예요. 맞다가 앞으로 갔다 생각해요. 이따 선생님 써볼 건데 이런 식으로 쓰는 거고요. 리을의 간격, 리을 위의 간격과 아래 간격이 같아요. 이게 포인트거든요. 미음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둘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반대로 하나, 둘, 짠 이런 식으로 만나는 거예요. 비읍도 하나, 둘, 셋 하나, 둘 한 번에 그어주세요. 나눠서 그어도 돼요. 그렇지만 이제 한 번에 긋는 연습 한번 해보면 좋아요. 지읒 같은 경우에도 가장 정중앙에서 선이 나옵니다. 치읒도 중앙에 머리 해주고 굉장히 정직한 선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키읔은 기역을 쓴다고 생각하고 갔다가 선을 붓을 돌리는 거예요. 쭉 내리고 마찬가지예요. 디귿 쓰고 푸 한 번에 다 모음도 정확하게 가운데 위치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 같은 경우는 약간 올라갔지만 똑같이 그냥 가운데 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요도 마찬가지, 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정확한 네모 안에 들어가는 글씨가 판본체죠. 그죠? 이 판본체는 쓰기가 쉽기도 하지만 써놨을 때 굉장히 정돈된 글자의 느낌을 보여줘요. 그래서
번째는 네모 안에 글자가 들어가 있어요. 네모 안에 글자가, 네모 안에 또박또박한 글씨죠. 한 번째를 공부를 하면 글자가 아주 또박또박한 글자체를 공부할 수 있어요. 이것도 가장 기본이라서 이 글자를 공부하면 여기서 또 변형을 주면서 나만의 글자체를 찾아가는 건데, 기본이 안 되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려면 좀 약간 부실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인 판본체를 가지고 계속 연습을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중요해요. 지금부터 친구들은 자음이 없는, 자음 플러스 모음, 뭘까요? 뭐 가, 나, 다, 라가 있겠죠. 쭉 점점점점 이거를 써볼 거예요. 가나, 다라, 마바사 이렇게 쭉 받침이 없는 글자를 써보세요. 지금부터 받침이 없는 글자를 쭉 쓰기로 해요. 자, 가나, 다라, 마바사, 거, 이런 거 있겠죠? 있잖아요. 이렇게 받침이 없는 글자를 계속 써 보세요. 어디까지 썼나요? 가나, 다라, 마바사. 지금부터 한 10분을 드릴까요? 10분 동안에 받침 없는 글자를 써주세요. 10분 동안 받침 없는 글자를 써주세요. 그 다음에 받침 있는 글자를 또 10분 동안 쓸 건데요. 받침 있는 글자를 쓸 때 선생님이 주의점을 주면, 딱 네모 안에 받침이 있는 글자는 그냥 다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다 들어가잖아요. 근데 받침이 있는 친구는 영역을 나눠줘야 돼요. 치자를 쓸 때는 3분의 2 정도 치자를 쓰고 니은을 붙여주는 거죠.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칸도 마찬가지로 네모 안에 칸을 나눠서 글자를 쓴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래서 받침을 들어간 글자를 10분 동안 연습을 해주세요.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프린트한 거 있죠. 그것을 이제 한지 밑에다 놓고 아까처럼 필사하는 연습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러면 맨 처음에 그냥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대고 쓰는 것도 굉장히 연습이 돼요. 그래서 더욱 더 참 좋아라, 완전 승리 내가 아니라, 평원의 얼룩말들이 그 뒤에 말도 생각해 가면서 더 연습해도 돼요. 그런 식으로 계속 쓰다 보면 글씨체가 굉장히 안정적이 되거든요. 지금부터 10분 동안 음악 들으면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해요. 아시죠?
친구들 판본체 연습하느라 힘들었죠. 지금까지는 기본적인 판본체 서체를 가지고 연습을 했는데요. 이 서체를 가지고 조금 변형을 시켜서 하는 것까지 연습을 하고 공책에다가 마지막으로 내가 쓰고 싶은 거를 써보는 거예요. 판본체로 아셨죠? 지금부터는 친구들하고 판본체를 가지고 이제 변형을 조금 시작을 할 거예요. 변형을 해본 글씨를 가지고 공책에다가 친구들 쓰는 것까지 수업 마무리할 거예요. 판본체를 변형할 때 기본적으로 판본체 연습을 했잖아요. 판본체는 네모 안에 들어가는 글자, 그 네모 안에 들어간다는 거, 그다음 기역자도 각이지고 이응자도 동그랗게 그리는 이 기본 원칙을 가지고 변형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또박또박 글씨를 쓰지만 조금 바뀌는 거죠. 만약에 금손이라고 한다고 쳐요. 그러면 기역, 금,
니은이 이렇게 커져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금 조그맣게 쓸게요. 금, 손자는 똑같이 판본체처럼 쓰고 손을 조그맣게 써보는 거예요. 금손. 똥손도 있을까요? 똥손? 금손, 똥손. 그러면 쌍디귿 쌍디귿 쓰고 오 쓰고 오는 조그맣게 쓰고 손. 이렇게 손도 마찬가지로 니은은 조그맣게 쓸게요. 이렇게 변형을 시켜보는 거예요. 쓰고 싶은 글자들을 이렇게 변형. 기본적으로 기역, 기역자를 쓸 때 기역, 오자도 똑같이 쓰고 동그라미도 동그랗게 쓰고 이런 거 다 있지만 요 기본을 가지고 글자를 조합하는데 받침으로 들어갈 때 달라지는 거라는 거죠. 만약에 운자를 쓴다. 그러면 동그라미 써주고 네모 안에 원래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거는 만약에 얘도 니은은 작게 이렇게 변형을 시켜주면서 기본은 가져가되 나만의 글자로 조금씩 변형해서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또박또박한 글씨지만 약간 달라지는 글씨를 지금부터 연습하세요. 지금부터 10분 동안 쌤이 시간을 줄 테니까 변형시킨 글씨 연습을 지금부터 10분 동안 하세요. 한 다음에 이 시간을 선생님이 봐줄 수가 없으니까 이 변형시켜서 연습한 요 글자를 친구들은 동아리반에다가 올려주세요. 동아리반 슝 올려주세요. 동아리반에 올려주시고 공책도 글씨를 써서 올려주어야 되는데 그냥 하면 지금 조금 뭔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변형체를 쓴 거를 뒤에 올려놓을 거예요. 그러면 그걸 다 보고 선생님이 어떻게 변형했는지를 보면서 그 글자들 참고해서 친구들이 쓰고 싶은 단어를 생각해서 그것을 변형시켜서 나만의 단어를 만들어서 올려줘도 되고요. 선생님이 쓴 것을 그냥 그대로 그냥 연습해서 올려도 돼요. 알겠죠? 선생님이 판본체 변형을 써봤는데요. 보세요. 한자에서 니은을 길게 포인트를 주었죠. 울타리는 조금 더 정사각형이 아니라 직사각형 모양으로, 타자는 정사각형 모양으로 해서 한 울타리를 만들어 줬어요. 그 다음에 한 바퀴도 마찬가지로 한자에서 니은을 변형을 주고 바자는 정확하게 피자에서 모음을 변형을 줬어요. 한마음은 어떤가요? 한마음은 마찬가지로 마는 똑같이 판본체로 쓰고 음자에서 미음을 강조, 여기를 강조해 줬고요. 여기는 변형을 줬죠. 이렇게 한마음의 기본을, 판본체의 기본을 가지고 글을 쓰지만 조금씩 다르게 변형을 시켜서 판본체를 응용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기는 다이어트, 판본체 쪽으로 썼지만 트자에서 모음을 바꿔줬죠. 모음을 바꿔서 몸무게가 내려가는 것 같은 느낌으로 선생님이 한번 써봤어요. 즐거운 하루는 보시다시피 작은 글씨, 큰 글씨, 큰 글씨, 작은 글씨, 큰 글씨, 작은 글씨, 큰 글씨, 이렇게 변형을 글자의 크기로 인해서
변화가 느껴지는 그런 글씨로 써봤어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하고 마지막으로 공책에다 쓸 건데요. 친구도 공책에다가 무슨 글씨를 써야 될지 고민해봤나요? 선생님은 일단 친구들이 받은 거하고는 좀 다르게 검은색을 칠해봤어요. 그리고 하얀색 마카로 쓸 거예요. 그리고 좀 전에 썼던 이 다이어트 채는 요거 가지고 썼거든요. 시간이 나거나 여유가 있으면 궁금하면 요 볼펜을 사용해봐도 괜찮아요. 납작펜이에요. 납작펜이라 선을 이렇게 쓰기에 판본체를 쓰기에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쌤이 이걸로 한번 써봤는데 쓰기도 편하죠. 그리고 선생님이 검은색을 칠한 이유는 하얀색 마카 가지고도 글씨를 쓸 수 있거든요. 마카가 아니라 하얀색 붓펜 가지고도 글씨를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붓펜을 한번 써보려고 검은색으로 칠해봤어요. 여기다 뭐라고 쓸 거냐면 선생님은 비밀의 숲. 이 공책에 써지는 건 내 마음에 어떤 여러 가지를 넣는 숲과 같은 자연과 같은 뭐 이런 거 그런 느낌으로 선생님이 써보고 싶어서 비밀의 숲이라고 선생님이 써볼 거예요. 한번 볼까요? 망치지 말고 잘해야 될 텐데. 아자자자. 항상 글씨를 쓸 때는 공간 안에서 글씨가 차지하는 비율을 봐야 돼요. 어디에다가 포인트를 두고 쓸지, 위에다 쓸지, 가운데다 쓸지, 아래다 쓸지. 선생님은 가운데 쓰고 싶어요. 써볼게요. 그런데 판본체를 선생님이 또박또박하게 쓰는 게 아니라 서체, 약간 기운 채로 써볼 거거든요. 이렇게 빗자를 기울였어요. 밀자도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기울여서 쓸 거예요. 이거는 선생님만의 그냥 숲은 좀 크게 쓸까요? 이렇게 써봤어요. 괜찮은가요? 이렇게 바꿔서도 할 수 있으니까 친구들은 여러가지 소재로 집에서 한번 해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해서 선생님하고 첫 번째 수업을 다 마쳤는데요. 친구들이 시간 날 때마다 선 연습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선을 또박또박하게 쓰지만 그것이 내 서체로 자리 잡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자유롭게 될 때까지 열심히 쓰다 보면 굉장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친구들, 오늘 수업 여기서 끝!